충북 창원군 강내면 다랑리. 이곳에 경주 김씨 송제 김을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가 있다. 중앙에 있는 효강공 정려비는 이범석이 짓고 10대손 김상영이 쓴 것으로 1981년에 세운 것이다. 자가 원직인 김을생은 중봉 조헌문화에서 수학하였고 승문원 정자, 호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송제는 부친이 병환으로 위독하게 되자 즉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게 하였고 그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부친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한다. 1626년 인조 4년에 호조좌랑에 증직되었고 1663년 현종 4년에 효관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의 선지당은 상촌 김자수가 지내던 고택이다. 이곳 한편엔 정려비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비각은 효성이 지극했던 경주 김씨 김은 김추 형제를 기리기 위해 1721년 경종 원년에 세운 비이다. 집안이 대대로 영동에 살아왔던 은추 형제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항상 부모를 염려하여 외지에 나가서도 맛있는 음식을 감히 먹지 못할 정도였다. 어느 날 모친이 전염병을 앓았는데 은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모친이 수십일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버지의 병환 때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한다. 또한 부친이 돌아가시자 묘소 앞에서 매일같이 슬피 울어 그 곡성이 끊이지 않았는데 군수가 이 소식을 듣고 조문은 물론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재물을 보내주었다 한다. 그는 만년에 일성제라는 두억한의 초가를 지어 아우와 함께 학문을 닦았으며 소를 올려 시패를 극렬히 논할 정도로 나라를 위한 충정 또한 깊어 후세에게도 그 빛나는 모범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충남 창원군 북이면 석성리. 다소 곳이 세워진 정려는 경주 김씨 김한정을 기려 세운 것이다. 낙당 김한정은 1728년 영조 4년 청주에서 일어난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난적 이두진과 대적하기 위해 경기도 축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 공으로 동몽교관에 증직되어 1865년 고종 2년 정려문이 내려졌다. 충북 창원군 남이면 척산리에 1887년 고종 24년에 경주 김씨 송화 김세만과 효자 김추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가 있다. 총신 가선대부 공조참판 김세만 지려, 효자 통운대부 사헌부 감찰 김추윤 지려라고 새겨진 글귀만이 충효에 빛나는 두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충남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 앞이 탁 트인 곳에 함초롬이 눈에 쌓여 있는 묘소가 금유정 김흥경의 것이다. 조선 당쟁의 한가운데에서 온갖 시대의 비바람을 겪었던 금유정 김흥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는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영의정을 지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판중추 부사로 치사하여 봉조아가 되었던 금유정의 유택은 평화롭기만 하다. 묘소 앞쪽에는 높이 10m, 수령 200년가량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희귀목인 백송을 볼 수 있다. 이 백송은 추사 김정희가 25살에 영경에서 가져와 고조부 묘 앞에 심었다 한다. 영의정 김흥경의 아들 김한씨는 1732년 13살 때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에게 장가들어 월성 위에 봉해진 인물이다.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으며 재주가 총명했던 김한씨는 5위 도청부 부도청관, 재용감 제조를 지내며 예산 오석산 근처의 땅을 하사받아 화순옹주와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그는 또한 글씨에도 뛰어나 팔분체를 잘 써 애책문, 시책문 등을 많이 썼으며 인보를 정각할 정도로 정각에 뛰어났다 한다. 그렇지만 월성이 김한신이 38배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옹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여러 차례 영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했던 화순옹주. 영조는 옹주의 정조를 기리고자 했으나 그토록 아꼈던 딸이 자신의 뜻을 저버렸다 하여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야 연려정문이 내려졌다. 한국 민족문화에 큰 획을 그은 추사 김정희. 예를 숭상하는 고장 예산군 신안면 용국리는 그가 태어난 고향이다. 그는 이곳 예산에서 판서 노경과 모친 기계유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원래 한양에서 살았는데 모친이 병을 피해 예산에 내려와 추사를 낳았다 한다. 신동 김정희.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일찍 눈에 띄었다 한다. 나이 3살 때 이미 붓을 잡고 글씨 쓰는 흉내를 내었던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기이하여 북학파의 거두 박제가가 제자로 삼을 정도였다. 스승 박제가의 영향으로 자연히 추사의 학문은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추사가 24 되던 해 동지부사인 부친 김노영을 따라 청나라 영경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청의 대학자인 옹방강, 완원과 교유하게 되었고 이는 추사의 일생을 뒤바꿔 놓았다. 옹방강은 해동 제일의 문장이라며 추사에게 완당이라는 호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추사는 이들로부터 금성문과 서도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경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귀국 후에는 금석학에 몰두하고 자료 탐색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북한산 순수비를 발견하고 예당 금석 과안록, 지능 비고와 같은 역사적인 저수를 남기게 되었다. 그는 옹방강의 서체를 따라 배우면서 조맹보, 소동파, 안진경의 여러 서체를 익혔으며 한위 시대의 예서체의 근본까지 간파하고 본받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서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출해냈던 것이다. 이 추사체는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완성하였다. 왕권은 끝없이 추락하였고 당파와 외척이 집권을 반복하면서 시비가 교차했던 조선 후기. 추사의 삶도 시대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1834년 헌정 주기로 풍양조씨에서 안동심씨로 권력이 넘어가자 9년 동안이나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외롭고 힘들었던 제주도 유배 생활. 추사는 이곳에서 권력의 무상함을 느꼈으며 더욱 학문과 예술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외로운 섬 제주에서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9년이란 기나긴 제주도 유배 기간에 남긴 세안도는 추사의 곱고 높은 기상과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불후의 명작이다. 유배지에 있는 외로운 추사에게 그 의리를 잊지 않고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을 생각하면서 그려준 세한도는 추운 겨울 변치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이상적에 비유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고고한 선비정신을 그리워하는 추사의 발문으로 더 유명하다. 추사의 업적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다. 그는 조선 금석학파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청나라의 거유들이 해동 제일에 통유라 했을 정도로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하였다. 단순한 인신의 차원을 넘어 독특한 예술적 추사각풍을 만들어 정각에서 청나라와 어깨를 겨루었던 예술가 추사. 그는
그는 전환기 시대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신지식인이었다. 명문의 전통 경주 김씨가 낳은 근대 인물로는 김홍집을 손꼽을 수 있다. 그는 충주 목사를 지낸 할아버지와 개성 부유수를 지낸 아버지를 이어 순탄하게 성장하였다. 25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김홍집은 젊은 나이에 이미 참의를 역임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청빈한 관리였던 김홍집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을까. 위정 척사파와 개화파가 대립하는 사회에서 김홍집은 개화파의 선두였고, 이는 부국강병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강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을 유람한 김홍집은 눈부시게 발전한 일본을 보았으며 조선 책략과 이연이라는 책을 들여와 고종에게 소개하였다. 고종은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하고 예조 참판으로 김홍집을 임명하여 외교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곧 김홍집은 활발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신사유람단을 주선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으며 수신사 때 동행한 지서경을 통해 종두법 보급에도 힘썼다. 그는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과 소원으로 예조 판서에 올랐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내각 개편의 중책을 맡아 1차 김홍집 내각을 세웠다. 그 뒤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계속 총리 대신을 맡았던 김홍집은 일본의 힘을 빌리는 대신 일제에 이용당하고 만다. 이완용 일파가 추진한 악원파천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김홍집. 미완의 혁명 속에 그가 더욱 빛난 이유는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했던 고귀한 이상을 품고 한 발 한 발 실천하려 했던 노력 때문이 아닐까.